자동차 2편으로 왔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좀 조용한 자리로 와서 네, 이제 미래일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자세한 그 조항이라든지 신청 자격 그리고 이러한 어떻게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럼요. 네, 그런 것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편에도 현장을 갔다 왔어요. 바로 인근 우리가 얘기했던 남미래 님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커피숍을 갔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여기는 좀 한산한 느낌이 있어요. 트램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런 거죠? 네. 앞으로. 네. 근데 그래도 뭐 아까 뭐 공사판에 비해서는 뭐 아유, 정말 살기는 네, 먹을 것도 많고 네. 은행도 많고 마트도 네.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입주 초기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쪽 남미래 쪽에 오셔가지고서 네. 많이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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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를 네. 이용하실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입주하신 뒤에는 네, 이렇게 할 것 같고 자, 우리 이제 자기소개 본격적으로, 좀 네. 알아볼까요? 우선은 신혼희망 타고는 신혼부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 그 신혼부부의 기준이 중요한데 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일단은 신혼부부라고 하면은 네. 이제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혼인신고의 기준으로. 네. 네. 7년 이내인 부부를 이제 신혼부부라고 그러고 네. 여기에 이제 혼인하지 않고 네. 결혼을 예정하시는 네. 예정하시는 분도 예비 신혼부부라고 해서 포함이 됩니다. 아, 예정자까지도. 네. 그러면 이제 입주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행복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 입주 전에 혼인신고를 한다는 조건이지만 네. 신혼희망타운은 달라요. 아, 그래요? 예. 공고가 나오고 나서 1년 이내로, 그냥 입주와 상관없이 1년 이내로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는 게 예비 신혼부부의 조건이고, 공고일 이후에 네. 드시면 자세요. 먹어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한부모 가족이 이제 포함되셨는데, 그러니까 만 2세의 아동을, 자녀를 네. 둔 한부모까지도 이번 신혼부부, 그러니까 신혼희망타운에 신혼부부 계층으로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 한부모까지도? 네. 아, 그러면 한부모 가정이시면서도 만 2세 이하면 네, 자녀가. 넣을 수 있다. 네. 괜찮네요, 그것도. 그럼요. 그것도. 네, 그게 포함된다는 걸 유쾌가 네. 생겼어. 처음 하는 사실이었어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좀. 아마 신기한데요. 그런 분들, 그냥 신혼부부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위주로 많이 뭐 언론이나 방송에서 얘기 나왔고, 한부모 같은 경우는 아마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신청을 하려면은 네. 이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네. 아까 1편에서 얘기했지만 금액이 얼마인가요? 분양가. 예. 지금 미래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이미 한 1년 전부터 얘기가 살살 나왔는데, 가장 관심사가 분양가가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신혼희망타운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분양형이 있고, 두 번째는 임대형이 있다. 임대형이 하는데, 있고, 예. 자, 뭐든지 이제 분양가 기준 보면은 이제 미래는 4억 6천, 4억 6천. 55제곱미터. 55제곱. 그러면 한 23평 정도 네, 되는 네. 평수가 네. 4억 6천. 4억 6천. 4억 6천. 네. 자, 이 방송을 보는 신혼부부나 4억 6천 어떠세요? 너무 비싸죠. 네. 4억 6천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4,700이면 모를까. 네. 4,700은 좀 그렇고. 네. 자, 그런데 이게 미래 같은 경우는 로또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네. 이 4억 6천에 분양을 하지만 시세를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죠. 네. 못해도 8억 정도 내외가 시세라는 거죠. 지금 여기 송파 꿈의 그림 네. 24단지가 네. 그러면 평수로. 시세 대비해서 본다면 8억이라는 기준을 하게 되면은 3억 얼마인가요? 3억 3천 정도? 네, 3억 한 4천 정도. 4천 정도. 네. 가 저렴한. 그래도 괜찮잖아요. 차익이 있을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형 같은 경우는, 아까 4억 6천에 대한, 추정 분양가에, 그럼 신혼부부가 이게 4억 6천 된 사람이, 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쵸. 없는 상황이고, 네. 플러스 대출을 이제 일으킨다라는 건데, 자, 대출을, 보통 보면 우리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집단 대출이 되면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잔금만 준비하면 그렇죠. 되는 예, 건데, 예. 근데 이 미리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 민영 아파트의 집단 대출처럼 당첨자로 선정되면은 대출이 나머지 70%는 다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70%인 뺀 30%니까 10%. 네, 1억 4천 정도만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실입주금 1억 4천 정도 그렇죠. 있으면 되고 네. 대출은 이거 막 금리가 싸다고 하던데요. 1.3%. 네, 1.3%. 네, 모기지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네, 요즘 뭐 금리가 요즘 신혼부부 아무리 뭐 디딤돌이나 뭐 이렇게 받더라도 네. 3% 내외일 것 같아요. 기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예, 있으니까 예, 예, 또. 예. 근데 여기에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예. 금리가 상당히 저렴해요. 고정금리라고. 네. 그쵸. 1.3% 예. 쭉 가는 걸로. 네네. 예. 지금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내가 이제 위례 신혼희망타운을 할 거야. 신청할 거야. 자, 이게 처음에 30% 보증금은 낼 돈이 있어. 네. 1억 4천은 있어요. 예, 있어. 네. 그다음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는데 이게 20년간 상환했을 경우와 30년간 상환했을 때 기준이 달라요. 아, 이 상환 기간에 따라서. 20년 같은 경우는 이자 원금을 포함한 한 160만 원 정도가 상환 금액이 나오고 네. 30년 같은 경우는 약 한 11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오는 걸로 나와 있어요. 원금과 같이 갔기 때문에 네네. 조금 무거울 수도 있겠네요. 미래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내가 아까 4억 6천에 3억 정도를 대출 받았다 가정할게요. 그쵸. 3억 대출 받아서 자, 이자가 여기는 특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3%나 3.5% 받게 될 경우에는 그렇죠. 1억당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3.5% 기준이세요. 3.5%. 한 20만 9만 원 돼요. 그쵸, 월. 네, 월 이자만. 29만 원. 예, 그럼 월세 3억 받으면 그- 얼마예요? 90만 원 정도. 대충 90만 원이에요. 이자만. 네, 이자만. 아, 그럼 월세라고 할 수도 없네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는 상당한 혜택이죠. 상당한 혜택이긴 하네요. 네. 이자만 내는 것하고 그렇죠. 비교했을 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이제 임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분양가의 10%면 얼마죠? 4억 10%? 4,600 정도 되겠죠. 그거만 있습니다. 아, 보증금만 네. 4,600만 원 네. 있으면 되고. 네. 그럼 월세를 내겠네요. 아, 그럼요. 월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자, 월세라는 표현보다 월 임대료. 월임대료. 네. 촌스러워서. 네. 자, 월임대료는 18만 원입니다. 아, 18만 원? 네. 엄청 싸네요. 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임대형은 평수가 다르나요? 아니면은, 작거나, 예. 아니요. 똑같은 55제곱미터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한 조건으로. 네. 아, 단, 여기서 임대형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지 않는다는 어떤 전제하고, 네. 물론 기존의 신용공공임대처럼 분양 전환해줄지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공공으로 봐야 아, 네. 하는 21일 날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자, 분양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분들께서 아마 10년 정도 임대 기간을 줄 것 같아요. 그쵸, 네, 적어도. 10년 정도. 네, 행복주택에 네, 8년까지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자, 이분들이 임대를 할 경우, 퇴거할 경우에 다른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4,600 가지고 어디에 집을 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18만 원 외 플러스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게 돼요. 아, 그러면 적금 형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보증금 4,600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임대료가 48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그 중에 18만 원 임대료고 30만 원 적립금이다. 30만 원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적금이잖아요. 그렇죠. 임대료 하는 게. 그래서 이분이 나올 때 최초 들어갔던 4,600원 플러스 임대는 1억 2천을 목돈을 주게 돼요. 나올 때는. 아, 1억 2천. 상당히 엄청난 혜택이네요, 진짜로. 이렇게 예상해서 나와요. 좋죠? 좋네요. 네, 좋은 거예요. 좋은데 508가구 그 중에 반반씩 뭐 뺀다고 하더라도 네, 네. 신혼부부와 부부가 이 일이 금방이 엄청 많을 텐데 그래도. 아, 이제 우리 팀장님 얘기하는 그럼 나는 여기 미래신도시에 신청하게 된다면 당첨 가능성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매우 중요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신혼부부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당첨자를 기준하느냐를 좀 말씀드리자면, 자, 첫 번째 이제 1단계, 2단계 가점제를 나눠서 합니다. 네. 자, 1단계 가점제와 2단계 가점제의 차이는 뭐냐면 대상을 나누는 거예요. 대상을. 네. 1단계, 우리 아까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에 혹은 예비 신혼부부의 기준을 말씀드렸죠. 한국 가족까지. 네. 자, 1단계는 전체 물량의 30%를, 30%를, 예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네. 2년 이내. 아니요. 예비 그냥 신혼부부. 그냥 얘기만. 네. 그 다음에 혼인 2년 이내. 2년 이내. 네. 그 다음에 아까
42세의 한부모 가족, 자녀수. 네. 이분들이 이제 1단계 가점제 대상자가 돼요. 1단계로 예. 전체 물량의 30%. 30%만. 그럼 500가구 잡으면 사무실 150가구. 150가구네요. 꽤 되네요, 그것도. 예. 이게 저는 신혼희망타운이 다른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비해서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넣고 싶은데요. 이유는 공공분양이나 10년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네. 똑같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지만은 네. 자 1순위가 어떤 건지 아세요? 1순위 신혼부부 1순위. 7년 이내 그거는 이제 신청 자격이에요. 가격이고 1순위면은 아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1순위 조건은 자녀 또는 그쵸. 임신을 한 사람 1순위 조건이에요. 태아를 가지고 있고. 예, 예. 그런데 내가 아직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거나 임신을 안 했다. 그럼 2순위로 가요. 그쵸. 그러면 사실상 밀려나는 거죠. 예비 신혼부부 또 안 되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예. 인기 있는 지역. 인기 있는 지역은. 근데 예. 근데 신혼희망당은 다르죠. 다르죠. 30%는 그들한테 먼저 배송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죠. 예비 신혼부부들한테 그럼요, 먼저 그럼요. 준다 아직을. 그럼요. 150가구 정도가 해당이 그럼요. 된다. 예, 예. 예. 그러면 충분히 넣어볼 만한데, 그러면 그거 말고, 그러면 그들끼리로 150가구에서 네. 경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또 가점이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1단계 가점 같은 경우는 3가지 정도가 돼요. 3가지. 그냥 가세요. 3가지. 세 가지. 1단계. 예. 첫 번째는 소득 구간을 봐요. 소득 구간. 소득이 이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기준표에 의하면 이제 70%. 물론 이제 합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 합산. 그렇죠. 네. 3인 이하 1거니까. 네. 자, 70% 같은 경우는 올 얼마죠? 350 정도. 예, 맞습니다. 예. 350만 원일 경우에는 아마 이게 최고점 3점을 주고요. 3점. 예, 70%에서 100% 구간 미만일 경우에는 네. 2점을 주고, 2점을 주고, 자, 100% 구간을 초과하게 되면 1점을 주고. 1점을 주고, 3점을 받는다. 그렇죠. 예. 소득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예비 신혼부부나 혼인 2년 이내에 네. 신혼부부가 네. 70%인 네. 350만 원 합산 합산. 가능할까요? 둘 중에 한 명이 사업자가 아닌 이상, 아, 그럼요. 간이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두 분 다 근로소득자면 어려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바로 2점으로 떨어지는. 아니, 한 명의 근로소득자라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렇죠. 또 여기 미래가 또 강남권 주택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마 두 분 소득 합쳐서 예. 아마 제 생각 100%가 다 초과되는 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더 많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나는 신혼부부지만 네. 뭐 사업자 형태든 뭐든 70% 해준다면 그분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아, 거죠. 유리하겠네요, 확실히. 예.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예. 자, 당해 지역 거주 기간을 봐요. 당해 지역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당해 아. 지역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가본 데가 어디죠? 정확히 말하면 하남시. 그렇죠. 네. 예. 위례 신도시 중 하남시에 공급하기 때문에 아. 여기서 당해 지역 거주 기간은 뭐냐면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 하남시에. 길 건너면 손파구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정말 아쉽네요. 손파구는. 그래도 현재 뭐 네. 하남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좋은 거죠. 그래서 좋죠? 예, 그래서 하남시 거주 기간이 연속해서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점 3점을 주고, 3점을 주고. 예, 자, 1년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는 2점, 2점. 그 다음에 1년 미만이다. 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1점을 받는 거예요. 1점을 받는다. 뭐 하남시에 오래 거주한 예비 신혼부부면서 네. 소득이 70% 이하면은 본인 이내의 어떤 그쵸.項目또한. 또한 또 네. 하고 나머지 또 하나는 다 이거 뭐가 있을까요? 자, 나머지 하나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 그 금액을 보나요? 아, 금액은 보지 않아요. 아, 금액을 보지 않고 이거 뭐 2만 원을 냈든 10만 원을 냈든 회차를. 회차를 몇 번 넣었냐. 그렇죠. 이거죠. 몇 회를 넣어요. 몇 회를 넣는다. 네. 24번 넣어야 되나요? 예, 보통 보면은 우리가 민영 아파트나 수도권에서 1순위 조건이 네. 2년 24회. 24회. 예. 2년 보유하고 네. 예. 네, 2년 이상 보유하고 24회가 납입한 조건이 이제 최고점 3점을 받고, 그렇죠. 자, 12회에서 24회는 2점, 그 다음에 뭐 6회 이하인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1점. 1점. 자, 이렇게 해서 최고 지금 1단계 30%의 가점제가 소득, 거주기간, 청약통장. 아, 세 가지. 예, 조건이 맞아요. 그럼 만점이 9점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9점. 그럼 만점끼리도 경쟁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동일 봤을 점수네. 때는요, 아까 제가 이제 위례 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뭐 있다고 그랬나요? 임대형과 분양형이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황하는 신혼부부죠? 네. 자, 만일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네. 분양형 가실래요? 임대형 가실래요?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임대형 가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분양형 가죠. 네.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갈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당첨의 어떤 컷을 예상해 본다면, 이번 위례신도시에 나오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형은 거의 만점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예비 신혼부부들 하남시에 거주하는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하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그렇죠. 자, 본인, 이제 소득 70% 이내, 이내 청약통장 24일 이내인 분이 아마 조금, 혹은 거기서 1점 정도 빠져도 될 것 같아요. 8점 정도. 네. 뭐 하나가 예, 빠지더라도 예. 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예. 경우에 따라 7점까지도 예상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예. 뭐 표현수가 조금 작거나 네, 그렇죠. 그쵸.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타입이 나와 있으니까. 네네. 네. 하여튼, 최소한 저는 8점 이상은 나와야 분양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하남시 거주 기간이 관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 주로 이사지구에 사시는 분들이나 네. 네, 그런 분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제가 하남이사에 계시는 분들 종종 만나서 면담을 보면, 이 관심 지역이 미래가 많이 있어요. 아, 아무래도 교통이 네, 훨씬 네. 더 괜찮고. 교통은 네. 하남이사도 좋아요. 그쵸, 5호선 네, 들어가니까요. 좋아요. 같은 5호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입지를 보는 거죠. 입지를. 네. 자, 남양주 별내 사는 사람들께서, 네. 네, 물론 서울 입성이나 원하겠지만, 그렇죠. 같은 남양주편에 어디 원하는지 아세요? 기왕이면은 별내. 그 별내 사시는 분, 별내 사시는 남은 강남이랑 가까운 같은 남양주 안에, 어딜까요? 다산, 다산 신도시. 그쵸. 예, 좀 더 근접하는 걸로 봐요. 잠실이랑 가깝고. 네. 네. 그렇죠. 8호선이 들어와 있고. 그럼요. 네. 그럼요. 자, 그렇듯이 아마 그 하남 미사 지구에 계시는 분들께서 아마 미래에 가장 많이 신청을 할 것 같고, 그들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아, 그렇겠네요. 네. 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양형 말고 저 같은 사람들, 네. 임대형을 들어가고 사는 사람들은 네. 점수대가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 그보다 낫다고 보죠. 아, 조금 낮아질 수 예, 있다. 예, 예. 낫다고 봐요. 낮다고. 네.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점 놓는데 네. 임대형 같다. 임대형 같다. 그러면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높다. 예, 네. 만점까지도 안 하고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거주기간 점수가 네. 하남시 거주자가 아니 1년 미만인 사람이 1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남시 왜 다른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 소득 70% 이내고 그 다음에 청약통계 24이면 6점에서 7점. 7점. 예, 7점. 예, 그렇죠. 하남시 거주자가 아닌 사람도 임대형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해볼만 하네요. 7점. 네, 7점. 네. 게다가 임대형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네요. 그게 최고의 단점이에요. 그 최고의 장점이에요. 네. 이유는 그러니까 신혼부부께서 현재 주거를 목표하는 게 네. 이렇게 신혼집 것 같고 예비 신혼부부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를 내가 분양이 됐든 임대를 선택하든 이제 그 첫 집이 평생 산다는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도 많고 네. 변한다라는 거죠. 직장도 옮길 수도 있고. 그럼요. 네. 자, 그랬을 때 내가 미리 처음 그럴 거예요. 난 미래 신도시의 분양형이나 해서 나 정착할 거야. 그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집은 변하지 않더라.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쵸. 본인이 하는 것처럼. 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 꼭 정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임대형도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죠. 네. 이유는 네. 자, 아까 로또 아파트라고 했죠. 네. 예.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시세가 8억 정도 하고 네. 그다음에 초추정 분양가 4억 6천이면 3억 이상 일단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는 건 맞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그래서 뭐 로또다 뭐 이렇게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 대출을 받게 되는 사람들 과거에는 대출을 받게 되면 이게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의 수익을 국가한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돼요. 환급해야 된다. 예, 예. 아,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3억, 그러니까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겠네요.
지금 대충 예상해 보면 네. 현재 8억이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뭔가 확률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렌드도 올 예, 것이고요. 예, 네. 예. 그럼 10억 이상 간다고 봐야 돼요. 10억을 찍는다. 예, 10억 이상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상황치에 갖고 10억 이상 하면 일단 5억 이상의 어떤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조건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국가에 이제 반납하는 조건이 이제 최고 50% 혹은 이제 기간, 매도 기간이나 잔여수에 따라 최저 10%까지. 그럼 그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유기간이 뭐 기간 따라 다르겠지만 10년 이내냐, 10년에서 15년 이내냐, 보유기간에 따라서. 그 다음 최장 얼마에 따라서 최고 50%에서 10%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이거나 두 명에 따라서 네. 또 이게 또 이렇게 세한 게 자녀 또 수가 달라진다. 이게 모든 조건이 이게 충족될 때 최저 10%. 10%. 그러니까 5억의 시세 차익이 있다. 네. 5천만 원. 5천만 원 갖다 주고. 네. 근데 그게 최대 어떤 뭐 10년 안에 집을 팔거나 자녀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50%. 50%. 6억 5천. 6억 5천. 나쁘지 않네요. 좋네요. 네. 위례니까 그렇다라는. 미래니까. 네. 고덕은 고독도 아마 지금 제가 우리 다음 편에는 또 그쵸, 어느 고독으로 지역을 또 할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신혼희망타운에 가장 저는 괜찮다는 지역이 이제 위례도 괜찮지만 수서라고 생각해요. 수서 역세권 네. 지구가. 네, 여기가 더 여기보다 더 네. 아마 시찰 기간 2억 5천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2억 5천에 앞으로의 내가 좋은 기회를 그냥 그걸로 퉁칠 거냐?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낼 것이냐. 예. 네. 2억 5천 그 이상의 기회를 노릴 것이냐? 고민되실 거예요. 인대형으로 갔다가 네. 수서로 넘어가는 것도 뭐 다른 행복주택이나 그쵸. 예, 뭐 그렇게 또 있다가 다른 기회가 가는 올 것도, 거니까. 예, 네. 나쁘진 않다. 아, 자, 수서나 서울 양호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서울시 거주자. 네. 네, 현재 서울시의 예비 신혼부부 본인 2년 이내에 혹은 본인 7년 이내에 7년 만 2세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 그쵸. 관심 있게 봐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내가 7년, 2년 이내는 아니고 네. 7년이다. 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없나요? 자, 일단은 아까 1단계 말씀드렸고요. 1단계가 있고요. 2단계는 이제 전체 물량의 70%. 70%. 나머지 다. 네. 이분들은 약간 이제 본인 7년 이내의 사람들이고, 네. 자, 아까 가점제에 들어갔죠. 소득하고 거주기간 청약 공장이겠죠. 이분들은 두 가지가 늘어요. 두 가지가 어떤 게 되나요? 그거 한 가지 뭐냐면 무주택 기간이 들어가요. 기간이. 네, 기간이 얼마였던 점수가 또 3점 템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성년 자녀 수가 들어가요. 자녀 수가. 여기에 또 최고 3점, 3점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구간 가시면 얘는 4, 3, 12점 만점. 12점 만점이에요. 네, 12점 만점. 네. 자녀가 많고 무주택 구간이 길수록 네, 네. 유리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아니죠. 전체 70%더 많은 물량이 더 많은 물량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정도면은 뭐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2단계 70%의 관건은 어디냐? 네, 무주택 기간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 자녀 수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 3명을 이길 수 없다. 3명은 이길 수 없어요. 3명을 이길 수는 없다. 네. 예. 7년 이내 3명은 무조건 가셔야 돼요. 보내줘야 됩니다. 네. 예, 국가에서 어떤 우리 그 출산 정책에 네. 엄청난 기회를 하시는 엄청나게 가기 거예요. 때문에. 예. 근데 자녀가 3분이 가정할게요. 예. 몇 평대 가고 싶으세요? 30평대는 가야죠. 그렇죠. 여기에서 2자녀도 최대 2자녀가 저는 맥시멈 되지 않을까. 그렇죠. 3자녀는 안 가요. 23평이기 때문에 네네. 방금 3칸 겨우 나오면 네네. 화장실 2개도 겨우 나올 테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자녀 2명이면? 2명이면은 네, 만점이라고 봐요. 가능성이 있다. 네, 예. 그렇다면 아까 입지도 받고 오늘 네. 이제 당첨 전략까지도 봤는데 네. 다음번에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공으로 두고서 네.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네요. 그래야 좀 더 정확한. 정확하게. 예. 궁금해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다음번에 또 만나야 되겠네요. 아쉽게도. 예.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봤을 때는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예, 저는 어떤 희망이 생겼어요? 부장형, 이 임대형에 그럼요. 예, 저는 아직 혼인신고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신혼부부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네. 있어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최대한 늦게, 예, 자녀 계획은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예. 집이 생깁니다. 아, 그래야지 생긴다. 가장 좋은 게 2년 이내면서도 아이가 2명 있으면 아. 베스트겠네요. 네. 자, 이게 신혼희망타운 조건에 신혼부부를 얘기했지, 뭐 행복주택이라, 네. 아니면 뭐 공공분양이나, 네. 이런 신혼부부들은 또 다르다는 거. 그렇죠. 조건이. 조건이. 예,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다음 방송에도 네. 좀 다뤄야 될 내용이 아닌가. 다음 방송 때는 공공분양 보면서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1일 날 공고고 바로 네. 그 다음 주 27일, 28일 날 청약이에요. 아, 그럼요. 네, 처음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대국민 청약 연습 이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LH에서. 그래서 이미 LH 홈페이지에 가면은 벌써 탭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홈드림 연구소 블로그도 맞아요. 네, 함께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쵸. 왜냐면 여러분들 그 공고문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깨알 같은 게. 깨알 같은 게. 당해 지역 너무 어려운 네, 거죠. 그렇죠,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 홈드림 연구소 그런 걸 좀 쉽게 그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네. 노력합니다. 네이버 검색어에 그냥 홈드림 연구소라고 치시면은 네. 바로 저희 블로그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구독하기 버튼이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여기 있나 헷갈리는데 눌러주시면은 저희 홈드림 TV도 네, 많은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시장으로 2편을 마치고요. 네. 저희 공공은 나오면 또 다시 뵙는 걸로 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아유, 좋으세요.